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서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유증 수술과 함께하는 유두 축소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실제 여유증 수술하신 분들이 이런 카페에 올린 후기를 하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증 수술하고 나서 이런 젖꼭지 부분이 발기가 너무 빈번하게 되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사를 몇 번 맞으러 갔는데 갈 때마다 해결은 잘 안 되고 진전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또 수술하고 나서 유두가 딱딱하게 섬유화되는 빈도가 너무 과하고 딱딱해졌을 때는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튀어나와서 하얀 티를 여전히 못 입습니다. 이런 후기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후기처럼 여유증 수술하고 나서 젖꼭지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경우는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 자체는 안에 내용물만 없애기 때문에 가슴이 전체적으로 납작해지지만 우리 젖꼭지라고 부르는 유두 자체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더 상대적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고, 여유증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율신경에 의해서 유두 유륜이 좀 커지거나 젖꼭지 자체가 좀 딱딱해지거나 그런 신경적인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술하고 나서 젖꼭지 아랫부분에 예를 들어서 흉터가 좀 과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봤을 때 가슴이 튀어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유증 말고 이와 상관없이 젖꼭지 자체가 좀 크고 퍼져 있고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증 수술뿐만 아니라 이런 튀어나오는 젖꼭지, 유두 자체를 좀 부분적으로 절제해서 축소시키는 유두 축소 수술이 이런 방법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유두 축소 수술에 특별히 부작용은 없고요. 그냥 외과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이나 염증 아니면 상처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가벼운 합병증들이 있으시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은 치료가 되고요. 얼마만큼 축소를 할 건지, 얼마만큼 제거를 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고, 간혹 여유증 수술하고 유두 축소를 같이 하게 되면 이 끝부분에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탈피 현상이 일어나서 검은색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일부 겪을 수 있지만 이것 자체도 어차피 부작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두 축소를 한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합병증이 많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당연히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두 축소 자체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좀 더 수술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출산하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젖꼭지 자체가 아이들이 물고 빠는 힘 때문에 좀 길어지고 늘어지고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유두 축소 수술인데요. 한편 여유증 있으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젖꼭지가 좀 도드라지고 좀 커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절감도 있고 회복 기간도 같이 함께 겪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유증 수술 후 젖꼭지가 오히려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유도 축소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